기껏 가르쳐 놨더니 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선생님 저 아무래도 학원 강사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아이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어머니랑 또 아버님이랑 저랑 아이랑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의대를 갔어요. 요새 아시잖아요, 의대생들 전부 다 휴학하고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국가에서 그렇게 막 뽑는다고 지방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분배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용 쪽이나 이런 애들은 그 의대에서 탑권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뺏는 것도 웃긴 거고. 이국종 교수님 TV에 나오잖아요. 정말 대단한 분인 게 뭐냐면 본인의 그 어떤 수익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요, 생각을 좀 해볼게요. 아이들 교육을 왜 할까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이거에 대해서는 사람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솔직하지 못한지를 볼 수 있는 대답인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제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좀 더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친다고 볼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가르친다고 말을 할 거고. 솔직히 사람이 돈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이거를 어떤 분은 돈이 없어도 다 사라져. 돈이 없어도 다 사라져요. 요즘에는 또 복지도 되게 좋아요. 거의 퍼주잖아요. 사지 멀쩡한데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한테도 복지가 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굶어 죽지는 않아요. 저 어렸을 때 정말로 가난하고 부모님 제대로 안 계실 때는 제가 김밥 한 줄로 진짜 3일을 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상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다가 저는 그 돈을 내야 되는 줄 알고 도망쳐 나왔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돈 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가난해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요즘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복지가 보편화되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매번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솔직히 나이가 먹으면 몸이 망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막 골골골 하는데. 그러면 그때 돈이 없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저는 솔직히 20대 30대 때 너무나 많이 느껴서 너무너무 가난했거든요. 진짜 삶의 어느 정도 수준이라면 다른 사람들은 거의 횃불이나 램프예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타오를 수 있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건강은 당연히 중요하죠. 건강과 돈은요, 동전의 양면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돈이 있어야 건강을 지키더라고요. 제가 아픈 적이 있었는데 돈이 있으니까 건강을 지켜줘요, 지금은. 근데 돈이 없을 때는 그 아픈 상태를 유지하면서 저는 일을 했거든요. 그거를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이 좀 함부로 많이 말씀을 하세요. 뭐 돈이 없어도 된다, 돈은 뭐 중요하지 않다. 저는 그런 분들하고는 사업적으로는 관계를 전혀 갖지 않습니다. 그 말 한마디 듣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남에 대한 가치도 저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구나. 뭐 의리를 얘기한다든가 비전을 제시한다든가.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일반 개인 사업자들 간에 그 비전 제시라는 말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전 제시를 못하니까 비전 제시를 하는 거예요. 대기업 삼성 같은 경우는 금전 제시를 하잖아요. 너 열심히 일했어? 돈 줄게.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자기가 어떤 행위를 시켰으면 그거를 비전 제시를 할 게 아니라 금전적인 제시를 하는 거죠. 건강을 챙기든 뭐를 챙기든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학습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 돈을 버는 과정인 직업 안에서 자기에 대한 또 새로운 발견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단계가 될 때는 언제냐면 돈이 어느 정도 모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고, 아니면 자기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일들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을 그렇게 막 뽑는다고 해서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의료의 질이 좀 많이 떨어질 거예요. 솔직히 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뭐 의술이 꼭 좋냐 막 이렇게 막 또 무논리로 대드는 분들이 있는데, 의술이라는 건요, 정말로 모든 자료를 섭렵해서 그걸로 하나의 결론에 도달해야 되는 거고, 환자를 다룰 때는 여러 가지 추리를 또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그냥 동네에 5등급 4등급이 있는 애들이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이렇게 힘드니까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만약에 진짜 안 되면요, 영어 강사라도 할래요. 아니면 저 뭐 과학 강사를 하든 뭐 수학 강사를 하든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는 안쓰러워가지고, 야 그래도 너 오래 복귀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2년 동안 이상 의료 공백이 있으면 3년 차부터는 의사가 배출이 안 되는 거니까, 공급이 안 되면 지금 공공의료 같은 경우 거의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기싸움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학원 강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이유와 근거도 다 비슷해요. 뭐 이거 아닌 것 같고, 저는 그냥 아이들 가르치는 게 좀 좋은 것 같으니 학원 강사를 좀 해보겠다. 그리고 학원 강사 나랑 맞는 것 같다. 왜냐면 이제 조금 애들 가르쳐 보거나 아니면 애들 앞에서 좀 얘기해 보거나 하고 나서 학원 강사 나하고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꽤 많은데 학원 강사라는 직업 자체가 이게 스펙트럼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월에 150도 못 버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뭐 억 단위를 벌어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하는데 저는 이제 학원 강사니까 이 직업에 대해서 제가 폄하를 해도 상관은 별로 없거든요. 솔직히 되게 만만하게 보고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들어올 때는 만만하게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학원 강사들이 농담삼아 하는 말이 뭐냐면 들어올 땐 네 마음대로인데 나갈 때는 네 뜻대로 안 나가죠. 그러니까 못 나가는 게 아니라 끌려나가거나요. 아니면 퇴출당하거나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성범죄 이력이 있으면 10년 동안 이 직업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여자아이들하고 이제 대화를 할 때나 이럴 때 신체적 접촉을 안 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제대로 못 가르치면은 적나라하게 비교가 당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학원 안에 있는 강사님들 중에서도 그 강사님의 그 재질에 따라서 정말 대놓고 비교를 당하고 컴플레인을 받고 그리고 그 강사 중에 정말로 잘하는 선생님들도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컴플레인을 받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한 5분 정도 이게 사담을 해요. 어떤 이제 주제를 갖고 사담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토바이가 너무 사고 싶어서 알아보러 가서 거기다 사인도 하고 뭐 이렇게 계약하기 직전까지 갔는데 바로 앞에서 사고 나는 걸 봤어요. 이 정도만 하느님이 사지 말라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라. 너네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거는 좀 참아야 되는 것들이 꽤 많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하는데 아마 제 수업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익히 알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조차도 하지 말라고 컴플레인이 들어옵니다. 근데 또 제 수업은 듣고 싶다고 해요. 뭐 감사하긴 한데 그때는 제가 대답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제가 할 거 합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제 수업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수업 안에서 제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거는 학부모님이 어떻게 받아들였던 그건 학부모님들이 조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학부모님들이 숙제라든가 그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수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게 범죄 행위나 진짜 악영향을 주는 거면 저는 그건 당연히 컴플레인 걸 수 있죠. 근데 단지 사담을 하지 마라. 애들하고 수업만 해달라. 뭐 이런 식의 컴플레인 들어오는 거는 깡그리 무시를 하죠.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이 강사가. 강사 1, 2, 3년 차인 친구들 같은 경우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이 안 가고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앞으로 길에 대해서 안내를 하려고 해도 본인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경우도 꽤 많아요. 저번 주인가 상담을 하는데 이제 신규 상담을 하고 있는데 문과생인데 자꾸 물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과를 갈 건데 왜 물리 자꾸 얘기를 하시냐 그러니까 물리를 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누가 그래요? 그랬더니 주변 학원 컨설턴트가 저는 그 새끼는 상놈 새끼입니다 진짜. 예, 이거는 제가 욕을 할 수 있는 게 자기가 이제 물리 강사였나 봐요. 그러니까 과학 중점 고등학교인데 여기 고등학교는 문과도 물리를 해야 된다. 저는 듣도 보지도 못했어요. 제가 이 지역에 10년 넘게 있었는데 전 듣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더니 물리를 문과도 해야 된다. 와 나쁜 놈이죠. 이렇게 우리는 원래 세트로 한다. 몇 년 안 된 친구들이 5년 이하의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가 말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이게 10년, 20년 하는 강사들 입장에서는 그게 돌아와요. 자기 명성에 분명히. 저 사람이 옛날에 저랬어. 이거를 알거든. 그러니까 이 직업이라는 게 되게 힘든 게 그거예요. 학원 강사라는 걸 애들이 쉽게 생각해요. 남들 앞에서 얘기해보니까 뭔가 남들을 가르쳤다는 거에서 뿌듯함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 그거 만약에 잘못 전달하면 너 쌍욕 먹어. 쌍욕 먹고 평생 애들이 기억하는 거야. 네가 잘못 가르쳤다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고 그렇게 남들 앞에서 좀 설명을 해봤다. 그러면 그 설명하는 내용이 굉장히 정확했어? 아니잖아. 이 직업이 진짜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개나 소나 말이나 닭이나 동물농장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 들어올 수 있는데 나갈 때는 도축당해서 나가거나 털 뽑혀서 나가거나 아니면 지지 끌려 나갑니다. 그냥 진짜로. 들어오긴 쉬워 보이죠. 그리고 주변에 애들이 학원 강사만 보니까 선생님 뭐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 앞에서 수업 맨날 하고 제가요 1년에 진짜 농담 안 하고 한 과목당 5,000문제 이상을 풀어봐요. 그리고 아동심리학, 청소년심리학 책도 엄청 보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 대해서 예전에 있었던 일들 다 기록을 해봐요. 이제 까먹으니까 오래되면.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도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 이런 얘기들을 전달하면 어떨까 그리고 이런 기록이 남으면 어떨까 해서 시작을 했던 게 지금 이렇게까지 온 건데 애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이런 학원 강사, 왜 주변에 학원 강사 중에 돈 많이 번다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장치입니다. 증명된 거 없이 뭐 수학 강사들이 가끔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젊은 강사들이. 그런데 그분들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외제차는 타요. 저는 외구차를 타고 있습니다. 일본 차를 타니까. 저는 할부 하나도 없이 샀거든요.
자산이 어느 정도 쌓여있는 강사님들 같은 경우는 강의에 대해서 더 어떻게 하면 완성도를 높게 할지, 또 아니면 아이들한테 얼마나 더 이걸 잘 끌고 나가서 교육적 효과가 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엄청난 생각과 연구와 뭐 이런 거를 많이 해요. 그리고 1타 강사가 되시는 분들은 그 중에서 또 선택받으신 분들이거든요. 나머지 강사님들 같은 경우는 요 근처에 이제 막 과학학원들 많이 생기면서 강사님들도 많이 왔잖아요. 지금 손가락 빨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얘네들이 지금 많이 착각하는 게 공부하다 말고 갑자기 뭐 학원 강사가 꿈이다. 지금 댓글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학원 강사가 꿈이면 그거는 서브로 해도 돼. 정 안 되면 나중에 학원 강사 해도 돼. 진짜 이거는 내가 학원 강사로서 하는 말이야. 그리고 학원 강사 네가 남들 앞에서 설명해 보니까 조금 하는 것 같지? 근데 있잖아. 그거는 네가 학원 강사 아닐 때 애들 앞에서 설명을 한 거잖아. 아니면 과외 정도 해봤거나 대학생들이면. 근데 분명히 알아야 돼 얘들아. 우리같이 뭐 10명, 100명 돈 내고 이걸 서비스로 제공하는 사람인데 니네처럼 설명을 하면 미안한데 욕 오지게 먹어. 그리고 수업 준비 진짜 많이 해. 나 같은 경우도 지금 하도 많이 자료를 봐서 눈도 지금 다 부어있거든. 진입장벽이 낮다는 건 생존하기 힘들다는 거야 얘들아. 거기는 전쟁터라고 이 등신들아.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든 시켜서 진입장벽 높은 데다 쑤셔넣고 앉아있는 거야. 그래야 니네가 그 안에서 최소한의 안정감을 갖고 떠있을 거 아니야. 아니 이 등신들은 왜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무슨 학원 강사를 한다고 여기 피 터져 이 새끼들아. 생각을 해봐. 네가 보는 강사들이 도대체 엄마가 왜 선택을 했을까? 피 튀기는 상황 안에서 그 강사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네가 보는 강사들이 줄줄줄 이렇게 말도 잘하고 대다수가 그래도 돈을 좀 벌지. 어디 가나 진입장벽이 낮은 곳은 다 똑같아. 그러니까 한자라도 더 공부시켜서 좋은 데 가고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어떻게든 뭐라도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야. 봐봐. 의대 간에도 걔는 그래도 아는 거라도 많잖니. 아 무슨 강사를 할까요?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하는 거야. 걔하고 너하고 다른 점을 얘기해줄까? 이제 중고등학생 정도 됐을 거고 너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고 아무것도 이룩한 게 없어. 성적이나 잘 나와? 얘기도 안 해 내가. 근데 의대생에는 솔직히 학원 강사로 올 생각은 최후의 보루를 갖고 있는 거고 좀 안타깝지 않냐? 이런 거 보면 뭐 현실에서 너보다 잘하는 애들 보면서 아 나는 아무래도 나는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거지. 하기 싫은 거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봐. 야 나도 지금 주변 학원들 보고 대형 학원들 들어오고 개나 소나 말이나 닭이나 막 과학학원 연다고 막 들어올 때 나라고 속이 편하겠니? 난 잠도 못 잤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우리 학원이 강점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생각으로 못 피하니까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달려드는 거야. 그리고 준비하고 필사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할 수 있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기서 이길 수 있지를 억지로 생각하고 가는 거라고. 뭐 좀 특목고 대비 좀 해볼라 그러면은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내 꿈은 이게 아닌데 네 꿈이 도대체 뭔데 도대체? 야 네 꿈이 도대체 뭐냐? 야 네가 꾸는 꿈들은 대부분 뭔지 알아? 조금 했는데 잘 돼서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거. 그건 꿈이 아니야. 그건 꿈 맞다. 그건 꿈이 맞다. 꿈. 꿈이 세 가지 의미 아니? 첫 번째, 내가 이루고 싶은 이상이나 목적. 맞지? 꿈이지. 또 하나, 두 번째, 이룰 수 없거나 불가능한 허황된 것들. 이것도 꿈이지. 세 번째, 잠을 자면서 기억을 재조합하는 행위. 진짜 꿈이지. 그러니까 너는 지금 첫 번째, 너가 이루고 싶은 이상적인 걸 얘기하잖아. 근데 생각해봐. 너가 해서 잘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박수 칠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봐. 그런 게 있나? 있을까? 있는 사람은 진짜 열애 하나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잖아.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높은 데로 가라고. 그걸 어떻게 해서든 돌파해서 가서 그 안에서 돈을 좀 벌고 안정적인 삶을 살면서 네가 꿈꾸던 걸 하면 누구도 뭐라고 안 한다고. 벌써부터 도망치는 행위만 하는 애한테 과연 하느님이 성공이라는 큰 기회를 줄까?